곡직은 이 여기 주석들이 잔뜩 붙었죠, 당연히. 아마 곡직은 곡은 떨림음, 장식음, 그리고 직은 악기 하나의 단선율, 뭐이 정도의 뜻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사람이 있고, 번성이라고 하는 번은 합주곡이나 여러 곡. 여기서 성이 당연히 번의 반대말이니까 이제 생으로 읽어야겠죠, 그렇죠? 생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독주음이나 한두 개를 연주하는 것. 번의 반대 개념이죠. 그리고 렴과 륙은 여기서 이제 풍성한 음악의 분위기 뭐 그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육질이 많은 거죠. 그리고 렴은 육질이 가냘픈 것. 일종의 풍성하지 않고 여린 소리 뭐 이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절주는 멜로디와 리듬이죠. 그러니까 음악이 어떤 연주 방식으로 연주를 하던 어떤 리듬이나 단조이 장조이 그거를 하든 간에 그 음악의 여러 다양한 성질이 어떤 성질로 작동을 해도 인간의 선심을 감동해서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오지 기가 사악하고 더럽혀진 기운이 어디로든 인간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음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왕이 음악을 세운 방법이었다. 음악의 긍정적 기능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나쁜 뜻은 꼭 아니지만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대중음악, 나쁜 게 아니라 대중음악이나 지금 흔히 말하는 음란한 음악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음악은 일종의 제재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나쁜 뜻은 아닌데 아주 그렇게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음악이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선악이 바로 악을 세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순전히 첫 단락에서 인간의 본성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 음악이라고 해서 음악이라는 것을 인간의 본성과 관련시키고 있어요. 음악이 그러니까 철학적인 논지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음악과 관련된 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연역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청기 아성지 송이 지의 득 광원이라. 그러므로 아까 성인이 만든 아송의 소리를 들었을 때, 듣게 되면 사람의 의도와 마음이 넓어지게 된다. 선심을 감동시킨 정도가 아니라 결국 선심이 지의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널리 확장되는 데까지 나타나는 거죠. 이 광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간 개인의 음악이고 혼자 감상하는 음악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형태로 접근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근대인이라 현대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은 혼자 듣고 혼자 즐기고 따라하고 춤추기보다는 감상자의 입장에서 음악을 감상하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옛날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같이 춤을 추고 손과 발이 움직이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기는 거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음악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양태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집기 간척 습기 앙부 글씨니 용모득 장언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척, 이건 이제 무무라 그러죠. 무무라 그러죠.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이제 문무를 배우죠. 추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방패와 도끼라 그랬으니까 무. 뭐라 그럴까, 씩씩한 기상을 기르는 춤이죠, 춤. 그러니까 무무를 배울 때 창과 방패와 도끼를 들고서 머리를 숙였다가 고개를 들었다가 몸을 굽혔다가 몸을 펼쳤다가 하는 것을 익히게 되고 하고, 그걸 익혔을 때에는
용모와 그 모습이 씩씩해진다는, 무무니까 씩씩해지겠죠. 요거 무무를 내면 온화해지겠고, 이건 이제 춤을 추는 것이 음악이 포함되고 그걸 배움으로 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걸 얘기를 하죠. 아까 확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행기철조 요기절주의 행렬득정언이라, 문장이 지금 반복이 되고 동일 패턴이 변주가 되고 있습니다. 철조에 나아가고 and 그 리듬과 연주 음악의 소리에 맞추게 되었을 때에는 행과 열이 올바르게 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이 고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문장은 지금 호문이라 겹쳐 쓴 거죠. 행은 여기에 걸리고 요는 여기에 걸리는 거야. 행기철조하면 행렬 득정하게 되고 요기절주하게 되면 진퇴득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철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여기 철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하다는 뜻입니다. 표시하다는 뜻이고, 행렬을 표시하는 거죠. 몇 행에 몇 줄이 있다는 것을 이 표시, 이 자리를 다 이렇게 찍어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을 이 철이라고 그러고, 이 졸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입니다. 지역. 그러니까 춤출 때 행과 열을 맞춰서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를 맞춰서 그거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에 따라 움직이면 그 몇 행과 몇 혈에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표시를 다 해서 표시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리고 또 이 요기 절주할 때, 절주 나왔죠 앞에. 리듬과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다. 이 요자는 건 뭐뭐에 따라서 그거에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절주에 따라서 움직이가 되면, 씩씩한 소리는 발 빠르게 앞으로, 느린 소리라면 천천히 뒤로 해서 물러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고르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걸 보면 음악 행기절주, 요기절주하면 행렬을 정하게 되고 진퇴를 제하게 되고, 또 무무를 추게 되면 장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인이 정인이 제하는 말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예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악은 바로 예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음악은 바로 시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논어에 보면 시에서 흥하고 예에서 립하며 음악에서 완성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음악을 통해서 세 가지를 다 해석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죠. 이 순자다운 독특한 해석입니다. 재밌는 해석이죠. 그러므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지 대제야여 중하지 기야라. 제라는 건 이때 이제 정의 뜻이죠. 제가 뜻이 많은데 정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크게 올바르게 만드는 큰 위대한 것이다. 그걸 대제라 그러죠. 천하를 이게 정의 뜻이 아주 교르게 균등하게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균등한 게 뜻이 낫겠네요. 제민이라고 해서 옛날에 흔히 쓴 말이죠. 천하를 교르게 균질하게 만드는 위대한 장치이기도 하고, 중용과 조화를 이루는 기준점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음악의 사회성, 음악이 얼마나 큰 기능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인정지소 필불면야라. 인간의 감정에서 절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단어 어디서 나왔죠? 제일 먼저 나왔죠. 앞에 읽을 때, 처음에 읽을 때 악은 악냐니 인정지소 불면야라 그랬죠. 앞에서 썼던 얘기가 전제로서 썼다면 뒤에서는 그 말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다시 반복하면서 의미가 강화가 되고 있죠. 순자가 글을 잘 쓰죠. 재활용을 잘하죠. 자기 쓴 글을. 성악지 입있냐 심하고 기화있냐 속이라. 고로 선왕근 위지문하니라. 이 소리를 통해서, 소리와 음악이
사람에게 스며드는 것은 아주 깊고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은 빠르다. 음악이 그렇죠. 음악이 기분이 울적할 때 들으면 기분을 상승해 주기도 하고 너무 흥분했을 때 차분한 음악 들으면 가라앉히기도 해서 깊이 스며들고 빨리 사람을 변화시키죠. 금방 나타나죠. 이건 즉각적인 효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음악을 듣고 음악에 대한 감동이 너무 커서 평생을 음악가로 살기로 한 결심을 먹는 사람들이 꽤 있죠. 뭐 문학도 마찬가지면 예술의 힘인데 음악이 특히 그렇죠. 어느 순간에 탁 음악을 받아서 음악을 해야죠. 인생을 바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성악지 입이냐 심이라는 게 정확히 정되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음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왕은 그 아까 음악을 만들 때 문이라고 나왔죠. 음악은 그 소리는 그 문은 그 곡직하고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때 음악이라고 하는 그 문이 문학이라는 건 문화적 세련됨을 만드는데 그거 삼가에서 음악의 그 세련된 형식을 삼가에서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아까 악과 아와 송을 제정한다 그러는 것을 만들 때 굉장히 삼가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 중하고 평하면 백성들이 화이불류하고 음악이 숙하고 장하면 제이불라이다. 음악 효과죠. 그러므로 음악이 중용의 도를 얻고 평화로우면 백성들도 조화를 이루되 아까 질서를 막 뒤섞이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되 구별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뒤섞이지 아니하고 음악이 엄숙하고 장엄하면 씩씩하면 엄숙하고 장엄하면 백성들이 그거에 따라 고르게 되고 똑같이 돼서 고르게 되고 균제하게 되고 어지럽지 않게 된다. 여기서는 이제 음악의 사회성을 강조를 하고 음악에 깃든 예라고 하는 정신이 백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그 음악이 옛사람들이 종묘제략이나 이런 걸 지내고 봤을 때 그 엄숙한 기운, 그 느낌이나 그 분위기가 요새는 그런 걸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 여하튼 그래서 제가 농담을 진진 반 섞어서 합니다만 종묘제략 같은 거 할 때 가서 보면 정말 엄숙하다는 느낌이었던 건지 요즘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 느낌이 어떤 자취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그 모범을 보여서 효과를 나타내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짧은 글입니다만 이상 그 순자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정리를 좀 하면 그렇습니다. 순자는 기본적으로 오경을 한나라 때에 전수를 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오경에 이제 시라는 게 전달이 되죠. 시경이 전달이 되면서 시를 연구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 중에 이제 삼가가 제일 유명하죠. 삼가가 유명하는데 지금은 이제 모장이 만든 순자 계열의 순자의 제자 해당하는 그 모장이라는 사람이 쓴 모시가 지금 현대 우리가 읽고 있는 시경의 모체가 되죠. 거기에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에는 순자의 악론이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부분하고 대조를 하면 용어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모시서는 이 순자의 악론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그 영향력 하에서 쓰여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음악과 시라는 건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는 지금의 서정성과 개인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옛날에는 공공성과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제하에 이런 논의가 가능하고 그리고 시는 무엇보다 의례 국가에서 행하는 의례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백성의 통치와도 관련이 된다. 이 부분은 늘 제가 시를 읽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